안녕하세요. 부산부동산 스타즈입니다. 10월 25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사느냐, 1년 후에 사느냐에 따라서 큰 거 한 장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. 저에게 1억 후원해주세요. 돈 많이 가지신 분 저에게 1억 후원해주세요. 그러면 분명히 이야기할 거예요. 대가리 촉 맞았나? 지정신이가. 오늘 아파트를 산다? 좀 비싼 아파트들 경우겠죠? 그러면 한 1년 후쯤 지나면 누군가에게 1억 원을 후원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. 이미 많은 분들이 고점에 사서 저점에 산 사람들에게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 자, 밑에 후원했는 아파트 목록들입니다. 저한테 1억 후원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. 자, 매도 물량,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. 매도 물량 조금 근래 들어서 줄어드는 형국입니다. 줄어드는 형국. 오늘 소폭 증가했고요. 내일 소폭 증가한다 손 치더라도 전주 대비는 물량이 줄어드는 모습. 서울이 이런 모습이더라고요. 부산도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임대 물량은 다 미친 듯이 오르고 있다. 이거는 전국 공통입니다. 전국 공통으로 임대 매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월세 매물도 내일이면 또 삐쭉 올라갈 거예요. 삐쭉 올라갑니다. 임대 물량 너무 많다. 꼬리가 몸통을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모양새. 임대 물량 내일 되면 또 삐쭉하고 26,000건 이상으로 쑥 올라갈 거예요. 거래량 89건 많은 거 아니에요. 규제 해제되고 일평균 60건 정도의 거래량이라면 오늘 이틀치 거래가 신고되는 날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라면 한 120건 정도의 거래가 나와줬으면 거래가 좀 많이 되었구나 이런 느낌일 텐데요. 거래 많지 않았습니다. 그 와중에 신고가도 있습니다. 아직도 비싸게 사는 분들 계십니다. 자, 오늘 89건의 거래량, 일평균 60건으로 추산해 봤을 때 지난달 대비 약 30% 정도. 근데 따지고 보면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그거 거의 40건 정도, 여기 39건이라고 표시해 놓는데요. 총 47건의 임대 아파트 중에서 39건이 지금 매매가 되었어요. 제가 다 못 채웠을 수도 있어요. 어쨌든 이 정도 거래되었다고 봤을 때 비율 한 25% 정도 거래가 증가했다. 부산 사람들 아직 기대 심리는 더 있는 모양이에요. 대구가 20% 정도 증가했음에 반해서 부산은 조금 더 증가했다. 하지만 그 수치 의미 없더라. 도토리 키재기 1000건입니다. 1000건. 부산은 3000건은 넘어가야 의미 있다. 빙하기가 해소되었다. 이렇게 볼 텐데요. 1000건도 가까스로 넘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거래량 늘어나는 거 의미 없다. 자, 누군가 고점에서 샀는 사람은 이 가격 떨어지는 가격, 고점 대비 한 15% 정도 떨어지는 가격 보면은, 야, 누군가에게 후원했다. 2억을 후원했다. 뭐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. 대우 마리나 1차 18억 7천까지 갔던 것이 15억 정도, 고점 대비 20% 정도 하락한 모습. 레미안 장전 대형평형 오늘 전멸이네요. 대형평형 요거는 보합 정도 거래. 경남 마리나 한 8% 정도 하락하는 모습. 아시아도 코롱하늘채 고점 대비 20% 이상 삼익빛이 16평형이에요. 오랜만에 거래 나왔는 것 같아요. 고점 대비 20% 정도 하락. 나한테 2억 후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정신 아닌 걸로 보이죠. 하지만 누군가는 고점에 샀는 사람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전 사람에게 뭐 후원해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도 누군가는 고점에 사서 또 누군가에게 큰 돈을 후원해주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현재 롯데캐슬 대시양 10% 정도 하락했고요. 사만 골든뷰 센트럴파크 고점 대비 25% 정도 하락하는 모습. 대연 롯데캐슬이라든지 1단지 가격이 7억도 무너지고 여기 여러 건수 거래가 보입니다. 고점은 9억 4천까지 갔었다. 야, 이거 25% 정도 하락하는 건수 두 건 나타났고요. 레미안 장전 고점 대비 25% 정도 하락하는 모습. 자, 요때 매매가와 전세가 80% 차이 나면 역전세 우려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. 네, 90%, 100% 넘어가는 것들도 제법 많이 보이더라. 네, 고점 대비 10% 하락했는 것도 보이고요. 자, 고점 대비 거의 30% 가까이 하락하는 포레나 동네.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점점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 보이시나요? 거의 8324, 30%. 놀랍지 않습니까? 30이라는 숫자가 시간이 지나면 더 흔해지더라. 스팀하면 40% 하락까지 눈에 보입니다. 그게 직거래니 뭐니 초반에는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의미 없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 기억하시죠? 네, 기억하시면 될까요? 센텀비치 프루지오도 고점 대비 한 25% 정도 빠지는 모습. 명지 대박 노블랜드 오션뷰 2차 20% 이상 빠지는 모습들 고루고루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근데 가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할인율이 작아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. 그분들은 누군가에게 큰 후원을 해주는 거 계시는 거예요. 차라리 조금 더 참았다가 저한테 후원을 네, 명지 국제도시 쇼반베르디움 1차 같은 경우에도 7억까지 갔던 것이 30% 고점 대비 이 정도 하락하는 것이 지금은 흔하더라. 야, 이거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것도 있잖아. 다 떨어지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대형평형
그동안 거래 공백이나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얘들은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다른 애들 다 치고 올라갈 때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중도 하차하는 이런 모습들이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일일이 다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. 우선 오션시티 브리지 아직도 분양권 거래 있긴 해요. 요거는 등기 찾는 물건의 거래죠. 등기 찾는 물건의 거래 4억 중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. 나머지 뭐 15%, 10% 그전보다 하락하는 숫자가 25에서 30이라는 숫자가 더 많이 눈에 띄죠. 대구가 계단식으로 서서히 아주 오랜 기간에 빠졌다면 부산은 대구하고 달라. 비슷해지나. 이렇게 지금 하락률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거. 이거 대구의 영향보다는 오히려 수도권의 여파가 더 크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건당 거래 대금 9월달 살짝 들리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의미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. 3,000건이야 빙하기인데 이번 달 신고되는 것들 많이 쌓이면 1,300건입니다. 의미 없죠. 의미 없어 보이죠. 3억 미만 거래 비중 살펴봐주고요. 6억 이상 거래량 여기 10월달, 9월달, 10월달 안 사더라. 비싼 거 안 사더라. 6억 이상 거래 비중 10% 그래 지키고 있는데 이것도 좀 있으면 무너져 내릴 거예요. 네, 평균 전체적으로 막 9억 10억 있는 아파트들 가격이 막 7억대 막 20에서 30% 정도 빠지는 것들이 골고루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고가를 제외하고는 대구에서 조금 비싸다 하는 아파트 한 6억 정도 했었다면 부산에서는 조금 비싸다 하는 아파트는 한 7억 8억 약간 요 정도의 제2의 도시와 이제 대구는 4의 도시인가요? 그 정도, 요 정도 격차는 보여졌었는데, 7, 8억 하던 물건의 가격들도 5억, 6억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보입니다. 분양권 6건 중에서 신고가는 없었고요. 큰 거 한 장씩 이렇게 헌납합니다. 비싸게 산 사람들은 큰 거 2장 헌납, 큰 거 0.5장, 큰 거 1장, 작은 거 5장, 뭐 이런 식으로. 6장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의 차이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면서 분양권 프리미엄 빠지고 부산 괜찮아 미분양이 적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. 대구도 미분양 얼마 안 됐어요. 지금 7천 8천에서 전국 탑을 찍고 있는 대구지만 작년 말까지 작년 12월 달에 불과 2,000건, 3,000건. 보통 그 정도는 조금 좋았다, 안 좋았다, 부침에 따라서 2,000건, 3,000건 하지만 분위기 안 좋네 하는 순간 갑자기 이 상황에서 갑자기 폭발하거든요. 그게 미분양 숫자가 늘어나는 거거든요. 부산이라고 이 상황에서 안심할 수 있느냐? 아니더라. 이거 갑자기 뚫고 올라가 버리면 이 감당이 불감당이더라. 전세 거래량 많지 않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. 전세 거래가 152건이에요. 오늘 월세 거래가 대략 한 130건 신고되었던가? 전세 거래 많긴 많아요. 하지만 월세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. 이 숫자보다 지금 1167건, 10월의 거래량이 1167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. 7월에 방송했을 때도 비슷해요. 숫자가. 휴일의 개수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해요. 이틀씩 차이 나긴 하지만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더라. 기껏해야 이 엄청나게 많아야 되는 물량에 비해서 이것도 한 20%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 수준이더라. 네. 오늘은 어떻게 계산해 볼까요? 고점 대비 60% 비율 여기로 계산할까요? 아니면은 금리 2배 올랐으니까 요걸로 계산해 볼까요? 자, 코롱 하늘채 골든비치 129제곱미터 전세 8억 계약되었던 것이 오늘 전세가액 15억 원의 거래가 체결되었습니다. 코롱 하늘채 골든비치 또 다른 곳 최고 9억까지 갔던 전세. 하지만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. 신고가 전세가가 14억에 체결되었습니다. 쌍용도 플래티넘 아치아드 아파트 6억 2천까지 갔던 것이 10.4억의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실감이 나잖아요.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건 반값은 좀 너무했다 하더라도 60%, 86은 48, 쌍용도 플래티넘 사직 아지아드 아파트 84제곱미터예요. 똑같은 84제곱미터인데요. 얘는 18층, 요 위쪽에 보이는 라인은 23층. 누구는 4억 6천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고 누구는 5억 7천에 계약을 체결했더라. 아마 전세 시세는 아마 여기에 더 가까울 거예요. 4억 6천만 원에 더 가까울 거예요. 그럼 5억 7천에 계약한 사람은 머리에 총 맞았느냐? 아닐 수도 있어요. 이거 분명히 여월세나 이런 함정들이 많이 숨어있기 때문에 주변의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왜 이렇게 높게 체결되었지? 라고 좀 의심을 가지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전세 시세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여월세에 많이 숨어있어요. 생각보다 이런 거래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. 왜?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니까. 이게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. 제가 대구 방송할 때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는데요. 좋은 것이 새겨지는 순간 끝이다. 좋은 것이 새겨주는 순간 끝이다.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직까지 비율로 보시면 남천 금호 올림 더비치 요거는 그나마 좀 낫다. 66은 36 비율.
그러니까 70% 계약하는 것들 안심하지 못한다. 이런 경우 사례 오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. 임차인이 이 계약 연장해서 살 것처럼 이야기했어요. 그래서 임대인이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. 야, 전세 매물이 이렇게 넘쳐나는 시기에 임차인이 그대로 있어준다니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2개월 남았는데 2개월 남겨놓고 임차인이 갑자기 나간다 돈 내놓으라 했대요. 그러니까 임대인이 나 돈 없다 이야기했대요. 임차인이 나 보증보험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임대인이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갑니다. 우와, 이거 큰일 났다. 이게 단순히 임대인이 두 채의 집을 가지고 있잖아요. 근데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 없다. A라는 주택을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 경매가가 요즘 많이 떨어지잖아요.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지잖아요. A씨에게 임대 보증금을 다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된다. 그러면 살고 있던 B 집까지 위태해집니다. 단순히 A 집 하나 날리고 배째라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더라. 이 돈이라는 것이 이 단돈 1,000만 원에도 막 왔다 갔다 합니다. 굉장히 50% 선에 60% 선에 거래되는 물건들도 제법 보입니다. 제법 나타납니다. 여러분들 이 수치 좀 참고하셔야 돼요. 60%라는 의미도 이 10%는 이 임대인에게 프리미엄을 얹어줘서 60%지 정확하게 따지면 50%가 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? 자, 여러분 가격 아래권으로 내려오는데요. 어떤 분이 이제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집 나가라고 집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머리가 아프더래요.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. 왜? 주변에 전세 매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려고 하니까 골라갈 게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더라면서 그렇게 댓글을 남겨놔서 너무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. 아마 월세 언론에서 계속 떠들어대는 이상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월세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으로 갈 것 같고요. 금리 상승으로 3억 미만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흐름 매일 똑같이 보시고 계시죠? 요 흐름이 언제 바뀌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매일 말씀을 드려요. 이 부분이 필요하신 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하지만 제가 빠뜨리고 있으면 흐름을 또 꼭 필요한 분, 단 한 분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흐름을 살펴보는데요. 요 뒷부분에서 이거 만나려고 하죠. 여기 2022년의 평균 전세 가격과 2020년의 평균 전세 가격이 드디어 살짝 겹쳐졌습니다. 살짝 포개졌습니다. 네, 요거 아마 이번 달 내로 꽉 껴서 내려갈 것 같아요. 월세 거래량은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한창 때는 지났다. 자, 요거 임대거래 신고 안 하신 분들 신고하시고요. 수치 좀 올라가다가 요거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와 버리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안 좋죠? 네,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